개장하고 9시 32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슈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방금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에 공습이 있었죠.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곳을 목표로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테헤란 북동쪽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지금 현 시점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이란 겨냥 선제 공격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 선물 현 시점 나스닥이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 정유주는 좀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이 이슈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터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방어적인 형태대로 좀 말씀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일단 전거래일부터 낌새는 있었어요. 그렇죠? 대사관 직원들 내지는 대사관 내 가족들 그리고 영지 내에 있는 군인들의 가족들 먼저 대피를 했다. 네. 그러니까 1차 대피였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대사관 철수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으셨던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전쟁 직전 완전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할 때 대사관 철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펼쳐지기 직전에도 해당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빨리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바로. 네,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도 좀 한 시간을 좀 가지고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또 이번에도 네타냐후가 참지를 못했다. 굉장히 지금 빨리 터져 나왔습니다. 네. 동시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 같은 게 상승 그리고 시장 증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1차입니다. 왜 1차다라고 이게 연속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이 뭐냐면은 네. 자, 이번에 1차적인 타격은 일단 군 시설, 장비들, 위치 내지는 이제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는 첫 번째 일단 탐색전 같은 거예요. 다음 부분 이제 가장 우려해야 되고 시장에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핵시설 타격입니다. 핵시설 타격 쪽으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반사적인 이런 전쟁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이며 가운데 있는 이 지금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이 화마에 휩싸이게 돼요. 네. 이라크라든지 그래서 이라크 쪽에서 뉴스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뉴스가 당장 외교적으로 봉합하기에는 늦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동안은 일단 오늘부터 이제 이 주말 제일 중요한 건 주말 동안에 과연 이 전쟁 내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북한과 친화의 징에 따라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좀 따라 달렸습니다. 분명스럽게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내에서는 서로 한 대 맞으면은 똑같이 나도 한 대. 네. 네,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보복은 당연스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복 내지는 그 중간 사이 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은 일단 경계태세로 들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양 국가 간의 이제 국지전 이제 지역이 굉장히 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원래 앞서가지고 이라크가 아니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가자진구 전쟁 내에서 시장의 악영향으로 그렇게 따지지 않았었던 것은 이란을 직접 타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였는데 지금 시장이 이란을 직접 타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거래일 그리고 전전거래일 기준으로 CPI와 PPI 기준 발표까지 보셨어요. 네. 이 발표를 보시면은 최근에 물가지수에 대해서 하락치의 영향도를 많이 미쳤었던 것 일부 몇 가지 품목들에 대한 상승분도 분명히 확인을 했었지만 유가가 저유가로 떨어져 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구간에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CPI나 PPI 이런 하드 데이터를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관세를 그렇다고 철회하는 게 아니라 관세 부과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에 따른 부분을 이렇게 많이들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지금 이제 해석 자체가 원래 5월달 데이터 그러니까 이번 6월에 발표 나오는 5월달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특히나 이번에 가격 정가 사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 우려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발표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로 또 변질이 됐냐면은 다음 달 7, 8, 9 하반기 때가 오히려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은 이번에 CPI 발표 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변동폭이 없었어요. 예상치대로 잘 나왔습니다.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걸 문제 삼았던 거예요. 왜 문제를 삼냐면은 분명히 관세는 있어요. 네.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재고도 쌓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앞에 있는 노트북이 100만 원이에요. 우리는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 만드는 제조사가 원래 50만 원에 원가가 50만 원이던 게 관세 이후로 원가 70만 원을 오른 상황인데 판매자들한테 그대로 100만 원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손해를 기업이 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이제 영향도가 이제 하반기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로 좀 변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이 관세로 인한 영향을 놓지 않아요.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유가에 대한 상승 드라이빙이 터졌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이 격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쩜 시일적으로는 예상을 할 수는 없는 이런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흥구석유랑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핵 협상 그리고 내지는 좀 불안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었던 게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리고 이제 어찌 보면 시장 내에서 관심도 없이 그냥 천천히 그냥 횡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가는 자세히 보시면 유가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가 차트 상세히 봐주시나요? 유가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오호. 자, 유가 차트입니다. 유가 지금 현재 71.7불입니다. 급격하게 올라타고 있죠. 네. 우리가 앞서가지고 이란 핵협상 구간 내에서도 유가는 보시면은 이미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자, 지금 현재 구간으로 보시면은 단순 저항대를 지금 현재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일단 상승 룸은 열려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원자재들 섹터에 다시 한 번 더 분위기를 불어 넣어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구간 내에서 일단 유가주들 보시는 게 맞겠다 말씀드리면서 유가주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정유주 안에서는 흥구석유 제일 먼저 봐주시나요? 그렇죠. 흥구석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슈가 너무 커요. 이란 직접 타격이라는 이슈가 너무 큽니다. 제가 이 종목 소개시켜드리면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시장에 하락폭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의 우려감의 강도를 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네, 중앙에너비스요. 중앙에너비스도 현재 25%가량의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 관련주들은 완전히 역배열, 특히나 저평가 구간에서 지금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오늘 하루 만에 거래량 붙이면서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이 개전됐고 휴전과 협상과 관련된 뉴스가 없다라면은 중장기적인 형태 내로 다시 한번 유가들이 앞선 죄송합니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사이클 반복을 만들어 갔다시피 해당 구간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석유입니다.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항대 돌파하면서 단기 매물대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현재 그럼 당장 쫓아갈까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눌린 구간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함께 그럼 유가 관련주들이 춤추고 있는 구간이고 전쟁이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방산주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영토 영지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사일과 관련된 흐름들 내지는 항공, 드론으로 이용하기에도 좀 많이 멀기도 하죠. 국지전보다는 좀 항공전 내지는 미사일 발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장 중에 1.4%가량 상승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이탈이 안 나옵니다.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휴전 협상과 관련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러시아 휴전할 생각이 없다. 얘네는 그냥 시간 끌기용이다. 좀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최근 상황을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는 끝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전쟁과 관련돼서 탄약과 포탄했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풍산. 네, 안 빠집니다. 와, 정말 굉장히 억눌렸다. 우리 여지껏 너무 참아왔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냥 쏴버립니다. 유가 올라가면 구리 가격도 올라가겠죠. 전쟁이라고 하면 탄약 많이 소모하겠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풍산과 관련돼서 좀 연계성 내지는 탄약과 포탄 쪽으로 보실 거면은 제가 항상 풍산이랑 엮어서 소개시켜드리는 한일단조 보시면 됩니다. 한일단조요? 네, 한일단조 이제 10%짜리요. 이제 매물대 저항자리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풍산 내지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돼서 좀 식어가는 느낌만 안 나온다면 오늘 장 중에서도 남은 상승분 그대로 쫓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덜 올라간 이런 방산주들 내지는 포탄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일 단조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런 공습 소식 전해지면서 외국인들이 현 시점 코스피를 1,000억 팔았다가 지금 400억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오후장 전략을 한번 짜본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항상 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5만 원 위에서 정리하자라는 현금 확보 사인, 최근에 제가 종목들 추천드리고 수익난 종목들에 대해서 현금 확보 사인을 많이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잘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런 리스크들이 하나 두 개씩 생겼어요. 원래 이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려감만 만든 상황이었지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확보가 되신 분들이랑 안 되신 분들의 좀 대응 차이는 좀 바뀔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중장기 섹터 내지는 뭐 정부 정책주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눌려도 더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종목들 같은 뭐 대북주들 네. 내지는 뭐 코인주들 이런 종목들 눌리면은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지금 일단 1.5% 빠집니다. 미증시가 여기서 더 빠질까요? 내지는 여기서 연속적으로 더 터질까요? 봉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두 물음표를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때는 그러면 못해도 내가 만약에 아예 현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30% 정도는 들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 정도까지만 일단 빠르게 현금 확보하시고 분위기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중에서는 봉합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시면서 트레이딩을 너무 강하게 영위하시기보다는 자 그럼 지금부터 빠지면은 어떤 종목을 담을까 이거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자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빠지면 사야 된다는 섹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주 그리고 원전 에너지주 이런 종목들 오늘 가져온 종목도 그런 종목이니까요. 잠시 후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추천주 기대하면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 6월 2일에 매수했고요. 현 시점 수익률은 20%를 훌쩍 넘어서 23.3% 최고가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후속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전쟁 수혜주로서 지금 일단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한국 내에서 이란 향으로 가는 비행기들 다 지금 못 들어가죠. 그럼 해운밖에 없어요. 근데 해운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자 전쟁 때 당시에도 보시면은 또 이란 쪽에 또 반군들이 또 포를 쏘고 해운 공격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거세지는 거예요. 해운 운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최근에 관세로 인해 가지고 재고품 쌓이겠다는 물동량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올라간 모습을 보였었죠. STX 그린로지스가 그 해당 상승분을 쫓아가지 못했지만 지금 쫓아가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그럼 더 뛰어오르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수혜주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산뿐만 아니라 이런 해운주까지도 연결돼서 움직인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지난 3월달 고점 11,840원 넘어갈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 공습 이슈 바탕으로 정유주부터 방산 그리고 해운까지 함께 전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꼭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장에서 한번 진입해볼 종목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눌리면은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섹터 중에 오늘은 코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코인 관련주들이 요새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금 증권계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죠. 이제 코인 관련주들 테마가 아니라 정부 정책주다. 이거는 네. 대통령 공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밀어주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제가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었을 때 네. 얘 지분 구조가 좀 아쉽다. 지분 매각 아직도 4주짜리가 안 나간다. 지분권이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드렸었는데 코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목관 주식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5,68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넥슨 게임즈랑 폴라리스 오피스 이 두 가지 종목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장된 코인을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못 간 종목 얘네 딱 두 개였어요. 근데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넥슨 게임즈 지분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곧 김정주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가족분들께서 이 상속세를 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분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분 비율이 굉장히 크고 가격도 4조짜리예요. 그런데 경영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코인으로 갔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여기서 나쁠 거 없죠. AI와 함께 코인 상장, 코인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법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AI 업무 플랫폼 사업, 특히나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블록체인 전문 개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계열사에서 코인 상장까지 진행되어 있다는 점 대선 공약 수혜화
함께 AI 전략산업 투자까지 정부 정책 내에서 코인과 AI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시켜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 전해드릴게요. 네. 목표가는 지난 상승 매물대 구간인 7,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5,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장 폴라리스 오피스 주목해 보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